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성공을 못마땅해 한다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면에서 직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외적으로 표출된 것일 뿐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알게 되면 당신이 사람을 읽는 방식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 끝에 아마도 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를 이루어냈고, 심리학계가 이전에는 그토록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내면의 두 개의 자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 자아, 즉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하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인정받기 위해 세심하게 다듬어진 자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자아는 훨씬 어린 시절부터 억압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화를 내면 착한 아이는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들었고, 질투심을 느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감정적일 때는 이러한 것들이 결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감정, 충동, 당신 안에 여러 면들을 보이지 않는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칼 융은 이 상자에 그림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물러나서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을 계속 지배할 뿐입니다. 융은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이 억압하는 모든 것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지만 무의식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억압된 것은 어떻게든 표면으로 드러나 당신의 행동에 나타나고 당신의 반응 속에 드러나며 당신의 관계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림자는 당신 삶을 가장 강력하게 형성하는 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삶을 마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융의 생각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의식적인 마음을 통해 심리학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힘은 무의식에 있으며 무의식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직면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온전함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온전함이란 자신의 어둠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빛뿐 아니라 어둠까지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평범한 사람과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또한 그림자가 단순히 나쁜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자질들도 그림자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한 자질들이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매우 창의적이었지만 현실적이 되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매우 예민했지만 너무 감정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예민함과 창의성을 그림자 속에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에 직면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부분들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용감한 여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을 통해 생존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생존은 곧 수용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뇌는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감정이 위험한지, 어떤 생각이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뇌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각인은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이제는 의식적인 판단 없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그토록 일찍 형성되고 깊이 자리 잡는 이유입니다. 4~5살짜리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아이는 동생을 질투합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동생을 질투하면 안 돼. 추한 감정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감정을 묻어버립니다. 그 나이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어버린 감정은 그림자의 첫 번째 돌멩이가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런 순간들이 수십 번 쌓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아이는 마음속에 거대한 그림자를 품고 있지만 그 그림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융은 이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떤 사회도, 어떤 가족도 아이의 모든 감정,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사회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억압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억압 그 자체가 아니라 억압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림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유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러한 무지를 종식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함으로써 진정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의 순간순간이 우리를 조금씩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유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림자의 가장 교활한 측면은 결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지능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반감을 느끼거나 그 사람의 특정 특징이 지나치게 거슬리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에게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면 멈추세요. 융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그림자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일깨운 친숙함의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융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투사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거부하고 싶은 내면의 특징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 반영된 모습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당신에게 거울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만을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용기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자만심이 당신을 미치게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대화에서 그 사람의 오만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융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관심을 끌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고 억눌렀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종종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억눌러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투사는 부정적인 특성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훌륭하고 특별하고 거의 흠잡을 데 없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매료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 안에 아직 인식하지 못했거나 활용하지 못한 잠재력의 반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융은 이를 긍정적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투사 메커니즘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끌리고 누구를 피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의 인간관계, 우정, 심지어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과정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지나치게 괴롭힐 때 잠시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도 이런 특성이 있을까? 왜 나는 이런 감정을 강하게 느낄까? 이 질문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성장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삶에서 투사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장 눈에 띄는 곳 중 하나인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왜 인터넷에서 그렇게 쉽게 화를 낼까요? 낯선 사람의 생활 방식,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성공,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뉴스 기사가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깊은 불편함을 주는 걸까요? 융의 관점에서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호화로운 삶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쩌면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삶을 갈망하지만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화가 난다면 어쩌면 당신 마음속에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투영은 매우 흔하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항상 외부의 무언가에 대한 반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에서 찾는 대신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놀랍기도 하고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투영은 부정적인 감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존경심 역시 투영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나도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 안에 억눌린 잠재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자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상화하는 대신 당신 안에서 그러한 자질을 찾아보세요. 바로 이것이 투영을 성장의 도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지고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끊임없이 당신을 비판하고 당신의 성취를 무시하고 당신의 존재를 불편해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행동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자신이 억눌러왔던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모습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유로움이 자신의 억압된 삶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용감하게 표현하는 생각들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목소리를 되살려 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성공이 그로 하여금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을 직면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직면하는 대신 그들은 훨씬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당신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을수록 그것을 밖으로 투영한다. 그리고 이 투영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 결여된 그림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통제할 수 없이 계속해서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모든 논쟁은 그 사람의 내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방어가 아닌 자각의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림자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의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은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당신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행동의 근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함은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경계를 설정하여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지
반사적인 도피나 무력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반복되는 경험에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이게 정상일지도 몰라, 어쩌면 나에게 정말 결점이 있는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가르침이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그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 그 말과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마치 정신적인 면역 체계처럼 작용합니다. 외부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자동으로 이게 나에 대해 뭘 말해주는 걸까? 라고 해석하는 대신 이게 저 사람의 그림자에 대해 뭘 말해주는 걸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관점의 변화는 당신을 보호해줍니다. 당장의 고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존감 파괴로부터도 보호해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당신에게 익숙하게 느껴지거나 당신의 삶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이 질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 에너지는 단순한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 내면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억압된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억압된 모든 것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억압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힘은 더욱 강렬하게 되돌아옵니다. 융은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억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미룰 뿐입니다. 그리고 이 미루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림자가 어둠 속에 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더욱 강력해지며 더욱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혹은 전혀 의미 없는 상황에 갑자기 폭발하고 통제력을 잃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압된 그림자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 순간 폭발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축적되고 가공되지 않은 감정적 내용물입니다. 칼 융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의식에 더 많은 내용을 밀어넣을수록 무의식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 또한 커집니다. 결국에는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내 그림자를 투영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깊은 메커니즘의 산물입니다. 그림자 에너지가 그토록 강력한 또 다른 이유는 사회가 우리에게 그림자를 숨기도록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질투하지 마, 느끼지 마. 이 모든 것은 억누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할수록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억압은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림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순종적이고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여도 내면에는 파괴적인 축적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은 결국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표출됩니다. 관계를 망치고 우정을 끝내고 기억을 오염시킵니다. 그림자 에너지가 그토록 강력한 최종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판단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감정들이 축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림자 역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주목받고 싶어 하고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한 그림자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종종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림자 에너지의 힘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융은 제2차 세계대전을 면밀히 관찰했고 이 참사를 그림자 개념의 틀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나치 독일은 집단적인 그림자의 폭발이었습니다. 수년간 억압받고 모욕당하고 취약함을 느끼도록 강요받았던 사회에 축적된 분노, 두려움, 수치심은 지도자와 이념에 의해 활성화될 때 인류 전체가 목격했듯이 파괴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융은 그림자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또한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집단적인 그림자는 개인적인 그림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그림자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것이 촉발될 때 만들어내는 파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류가 특정 시기에 왜 그토록 쉽게 증오에 굴복하는지, 왜 타자라는 개념이 왜 그토록 빠르게 형성되는지, 왜 대중이 왜 그토록 쉽게 조종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처리되지 않은 집단적인 그림자의 산물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아가 보면 그림자 에너지는 단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 모든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림자에 직면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투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세상을 진정으로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융은 이 여정을 결코 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아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이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당신을 가장 괴롭히나요? 어떤 특징, 어떤 행동, 어떤 태도가 당신에게 가장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나요? 이를 찾았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특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아주 다른 형태로, 아주 억압된 형태로 특정 순간에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전혀 없는가? 만약 당신의 대답이 여전히 절대 아니다라면 융은 바로 그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부정은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의 언어로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에게 적대적이고 당신을 두렵게 하고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형상들은 종종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그림자를 인식하는데 매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용적인 방법은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들이 과잉 반응하거나 예상치 못하게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잠시 멈추세요. 그 감정에서 도망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그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무엇을 떠올리게 하나요? 어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그림자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그 안에는 항상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종종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여지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부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또 다른 측면은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융은 치료를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일기를 쓰세요.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느낀 것, 반응한 것, 부정했던 것까지 모두 기록하세요. 이러한 솔직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자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림자가 빛을 만나면 그 힘은 크게 약해집니다. 그림자의 힘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을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여정에는 흔히 마주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림자를 들여다보면 불쾌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투심, 복수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판단, 고백하기 두려운 욕망 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모습과 마주할 때 수치심이 치밀어 오릅니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수치심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치심은 그림자를 더욱 깊숙이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은 그림자를 직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면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그래, 나도 그런 면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내면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그림자를 통제하는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지만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림자와의 작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새로운 단계,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은 모두 새로운 그림자의 내용을 표면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를 이미 마주했으니 끝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대면은 다음 대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과정은 점점 덜 고통스럽고 덜 두려워집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만났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심리적 성숙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어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면서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화해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여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며 억눌린 충동을 통제할 수 없이 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화해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존재를 인정한 다음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면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분노가 갑자기 당신을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위치를 알고 언제 느끼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신은 그 분노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의 그림자가 통합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원이 됩니다. 융의 가장 아름다운 명언 중 하나가 이 맥락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림자를 보기 전까지는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하지만 일단 그림자를 보면 당신이 그림자를 지배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심리적 자유에 대한 완벽한 정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을 단순히 행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억눌린 내면의 내용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분노가 아닌 호기심을 갖게 되고 누군가를 배척하는 대신 이해하려 애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그림자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을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가? 거리를 두는 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자존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림자 에너지와 접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보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가르친 핵심입니다.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되 자신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삶 속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더 이상 타인을 그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변화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투영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이상화하지도 불공정하게 판단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는 관계에 놀라운 깊이를 더합니다. 이제 당신은 상대방에게 투영한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상대방과 소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자존감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타인의 비판이나 경멸은 더 이상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결점이 있어. 그래, 나에게는 그림자가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온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갑옷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이지만 가장 심오한 변화입니다. 바로 삶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고 모든 행동에는 배경이 있으며 그 누구도 겉모습만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 안에 깊은 연민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신에 대한 연민 모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과 세상에 더욱 정직하고 온전하고 진정성 있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